에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는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석영입니다. 오늘 개최된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되었던 과제들 가운데 1차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이동형 가상현실, VR 체험 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콜센터, 개인 인명 구조용 해상 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정 특례 및 임시 허가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VR 체험 서비스 트럭입니다. VDIS VR과 루소 팩토리는 일반 트럭 구조를 개조하여 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이나 놀이기구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정 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튜닝 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여부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의 변경이 수방되는 경우 튜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VR 체험방에 대해서는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동식 유기기구, 놀이기구를 얘기합니다. 놀이기구는 설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트럭에 VR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은 차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튜닝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 등 업체가 신청한 이동하는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임시 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정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VR 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 공공기관 또는 정부 지자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 박람회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별로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정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 축제, 공공교육, 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VR 콘텐츠 산업의 확산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입니다. 조인스 오토는 모바일 앱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 업체 간에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정 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 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가하고 차주는 이를 비교해서 폐차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이나 알선이 금지되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인스 오토는 2015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16년 강화된 법 개정 이후에 불법 업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폐차 처리 건수의 2% 수준인 3만 5천 대 이내 범위에서 2년간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의 불법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조건을 달아 실정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본인 확인 후 직접 폐차 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 업체로부터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개시 후에는 업계 상생 차원에서 특정 폐차 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폐차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폐차 비용 절감 등 이용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입니다. 광주 지역 업체인 뉴 코에더 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서 음식 업체와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정 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수단의 전기나 발광 방식의 조명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실정 지역, 규모 밝기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배달통 후면 광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콘센터입니다.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터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콘센터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콘센터를 활용한 충전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콘센터의 전력량을 표시하는 화면을 장착하고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콘센터의 기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에 충전용 콘센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증가하는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개인 인명 구조용 해상 조난 신호기입니다. 블락스톤은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 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인근 선박과 송수신할 수 있는 신호기에 대해 실정 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에는 개인의 인명 구조용 해상 조난 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 가능한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 인정을 받을 수 없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정할 수 있도록 실정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실정 전에는 전파 연구원의 성능 검사를 받고 실정 시에는 세부 실정 계획을 해경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실정 후에는 실정 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전파 연구원은 향후 무선기기 기술 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하여 개인 인명 구조용 해상 조난 신호기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상 사고 발생 시 조난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과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중에 제3차 심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1월에 접수된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4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유사 과제와 통합된 기준을 가지고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묵고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 사례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더 빨리 지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기정통부는 지정된 사업에 대해 부가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